남의 일시스토리 화요일에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소율이가 제목 읽어줘. 청년 적극 활동하면 나라 젊어진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평균 나이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19대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부분이 60세 전후였었어.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 있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나이가 많은 걸까? 그건 모르겠지.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40세 이상부터 해야 되고 국회의원의 나이는 25세부터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으로 규정을 한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40세 이상부터, 국회의원은 25세 이상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정당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지난해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의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대. 우리나라 국회가 젊은 정치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대부분이 50세에서 60세 정도인데 외국에도 이럴까? 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대통령 중에 젊은 대통령은 어느 나라가 있지? 프랑스. 맞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어느 나라 있지? 아니? 아니야. 칠레. 그래. 칠레 대통령. 그래서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 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야. 이분들 나이가 굉장히 젊어. 그래서 프랑스의 대통령 이분은 올해 44번째 생일을 맞았대. 당선될 때 나이만 해도 40이 안 된 39세였었대.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지.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대. 그리고 이 당시에만 해도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진행해서 프랑스 경제를 점차 회복시켰고 단호한 사회정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낸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격정했듯이 젊은 대통령인 만큼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펼쳐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의 진취적인 성격은 프랑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칠레에서도 35세의 정치인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이 되는 기록적인 일도 있었어. 요번 3월에 이제 취임을 하실 건데 세계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가 되며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야. 우리나라에 아까 국민의힘 당의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했었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뭐라고 사람들이 했냐면 경륜이 없어서 잘 못한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나라 운영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핀란드의 산나 마린이라는 총리는 85년생으로 30대야. 이 아까 우리나라의 이준석 대표랑 나이가 똑같아. 그런데도 한 나라, 핀란드라는 나라의 총리로 아주 잘 정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젊다라고 경험이 없고 지혜가 없지는 않다라는 말이야. 그치?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젊은이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로 좀 바뀌어야 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다면 젊은 사람은 못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 소율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마음을 잘 이해 못해. 그래. 공감을 잘 못하겠지. 또 어떤 다율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해. 그래. 다율이처럼 젊고 어린 친구들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그리고 또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걸 좋아하다 보면 진취적으로 개혁을 할 수도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뭘까?
가장 좋은 거. 나이가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에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있으면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이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국회에 있어도 공감을 못하고 개혁이 잘 안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경험이 많은 장년층과 청년층이 공존하는 국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이상적인 국회가 될 거야. 그래서 청년층이 존중받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치에 나서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그만큼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돼. 우리나라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국회에 있다 보니까 활력을 잃고 개혁이 좀 더디게 되는 단점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지 말자.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이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40에서 25살로 바꾸고 국회의원의 피선거 자격을 25살에서 18살로 낮추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네처럼 지금 젊은 사람, 청년들, 청소년들. 나 청소년. 이제 아직 너네는 어린이지만 이제 곧 청소년이 되겠지. 아니야. 청소년들, 청년들은 아직 우리가 국회에 나갈 수도 없고 국회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나 몰라라 하고 있어야 될까? 그렇지는 않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투표를 해줘야 돼요. 투표권이 없는데 너네는 아직? 나율이? 전 대통령을 뽑아갖고. 근데 너네는 아직 투표권이 없잖아. 아니, 전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려면은 맞아. 나율이 말대로 어떤 분이 좋은 대통령인지 선거는 없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지. 뉴스라든지 신문 보면 정치 얘기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 말도 어렵고 재미도 없지. 정치에 관한 관심을 이제 해야겠네. 맞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정치를 선택한다는 건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모두 복지가 잘 돼서 서로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복지가 잘 된 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킬 그런 보수를 선택할 것이냐. 보수가 좋은지 아니면 진보가 좋은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진보의 단점은 서로 많이 나누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조금 없어진다는 게 단점이겠지. 또 보수의 단점은 부자만 더 잘 살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보수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보수가 다 좋다고 할 수도 없어. 그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 다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은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걸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경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도 커서 결국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누구야?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이지. 그래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커. 청소년들이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청년 정치인, 청년 리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되겠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리지만 우리나라, 내가 살아가는 나라니까 모두 다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